이번 영상에서는 일용직 사원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은 근로소득관리, 연말정산관리 카테고리의 근로소득관리에서 실행합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에는 일용직 사원들의 인적사항, 급여 지급 방법 및 사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일용직 사원 코드는 10자리까지 등록 가능하고 인사 환경 설정 메뉴, 근로소득 설정에서 일용사원 코드 체계 설정 값에 따라 숫자 또는 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원 코드는 더보기 일용직 사원 코드 자동 채번 설정을 클릭해 자동 채번 사용 여부를 여로 설정하면 자동 채번 가능하고 자동 채번의 자릿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 채번을 사용하려면 일용사원 코드 체계가 숫자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 채번을 설정했다면 코드란에서 엔터를 입력하면 자동 채번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드 번호 중 낮은 숫자로 부여됩니다. 이름과 일용직 사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를 입력해 새로운 일용직 사원을 등록합니다. 입력한 주민번호, 외국인 번호와 로그인한 원천연도에 따라서 나이가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입사년월일은 필수 입력 항목이고 입사년월일에 따라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사원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일용직 사원은 퇴사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주민 외국인 번호는 왼쪽에 입력한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며 주민 외국인 번호 뒷자리는 별표로 표시됩니다. 이는 더보기 주민번호 별표 사용 설정에서 주민번호 별표 사용 하나로 설정하면 전체 주민 외국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는 관리 목적으로 등록하며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은 급여 명세서를 문자 또는 메일로 전송할 경우 입력합니다. 계좌 정보에서 코드 도움받아 은행을 선택하며 은행을 추가하려면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 메뉴에 은행 코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여기에 입력한 은행과 계좌번호는 은행별 이체명세 메뉴에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부서, 프로젝트는 일용직 사원들을 현장, 부서 또는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데요. 현장과 프로젝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인사환경 설정 메뉴, 기초코드 관리에서 프로젝트 코드와 현장 코드 사용 여부를 사용함으로 하면 활성화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용직 사원이라면 퇴직금 적용을 여로 설정합니다. 여로 설정한 일용직 사원들만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조회되고 사원을 선택해 퇴직소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예술인 여부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신고하는 단기 예술인인 경우 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코드 도움에 조회되려면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예술인 여부가 여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단기 예술인으로 등록한 예술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서 조회되지 않고 소득 내역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직접 입력합니다. 직종과 직급은 사회보험 기초코드 등록에 등록된 내용이 코드 도움되어 선택 가능하고 내국인이라면 국적은 한국으로 자동 반영되며 외국인이라면 맞는 국적과 체류 자격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국적과 체류 자격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지국을 코드 도움받아 알맞은 국가로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급여 정보의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사원의 급여 지급 방법인데요.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 중에서 선택하고 급여 지급 방법에 따라서 소액보징수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매일 지급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번 산출하고 산출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보징수를 적용합니다. 일정 기간 지급도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소득세를 산출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소액보징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이 18만 원이고 2일 동안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보면 매일 지급의 경우에는
18만 원의 소득세가 810원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지급은 해당되는 기간의 소득세를 합산해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합산하면 1,620원이므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정상급여에는 정상근무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연장급여에는 연장근무 시 지급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급여 방식에 따라서 1급직이라면 일당 금액을 입력하고 시급직은 시간당 급여를 입력합니다. 시급직인 경우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시급의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 항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일용직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당과 월당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당으로 선택하면 보수월액을 입력해서 입력된 보수월액의 요율을 곱해 공제금액을 산출하고, 일당으로 선택하면 매번 공제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지급 방식에는 일지급과 월지급이 있고 방식에 따라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표기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지급이라면 근무할 때마다 공제금액이 표시되고, 월지급이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월의 마지막 근무일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참고로 월당으로 설정했을 때는 지급 방식은 월지급으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험 공제 여부를 설정하면 건강보험에 입력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 공제금액을 자동 산출합니다. 고용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다르게 공제되는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공제 여부만을 선택하는데요. 여로 설정할 경우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지급 금액에 요율을 곱해 고용보험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로 해당 일용직 사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설정합니다. 계정 과목 설정에서는 회계전표 처리 메뉴를 이용해서 전표를 생성할 때 반영할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사용 여부를 이용해 일용직 사원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상단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에선 일용직 사원 등록의 사원 리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 설정에서는 사원 리스트를 조회하는 조건을 선택하는데요. 만약 신규 사원의 코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코드라고 나온다면 화면 설정에서 작업연도 근로자 조회 옵션을 전체 이전 연도 퇴직자로 선택해 퇴사한 사원까지 조회하여 사용했던 코드를 확인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보기에 있는 버튼들의 기능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요율 갱신은 사회보험의 요율이 개정되었거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하한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버튼을 이용해 반영해줍니다. 급여 지급 방법 일괄 변경은 선택한 사원 또는 전체 사원의 급여 지급 방법을 매일 지급이나 일정 기간 지급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과목 일괄 등록은 체크한 사원들의 계정 과목을 한 번에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